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가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눈만 뜨면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집니다. 예, 폭주입니다. 꼭 알아야 될 뉴스만 한번 골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자,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꼭 110일 남았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배정호 교수께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제가 여론조사가 기간에 따라서 출렁출렁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사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31%로 무려 1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달에 비해서 역전됐다는 것인데요. 지난달에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1%로 3%포인트 이겼습니다. 무려 그래서 비교하면 14%포인트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이번 조사를 보니까 주로 호남 40대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 개요를 또 제가 읽어야 됩니다. 예.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갖고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에서는 이렇게 사회자가 조사 개요 읽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대체로 사회자가 읽습니다. 그런 데 없죠.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거는 갤럽 여론조사인데 어제 나왔던 네. NBS 조사에서는 격차가 1% 차이로 좁혀지는 양상이었는데 아무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 이상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NBS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오차범위 이내 1% 차로 줄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5% 이상 향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나타났던 여론조사 추세와는 NBS가 좀 달라요. 근데 갤럽은 약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1차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추세가 저는 계속 간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저도 저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리면 디테일을 보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이 아니라 사실은 넓게 보는 와이드샷에 가깝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친 측면으로 추세를 보는 건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주간의 컨벤션 효과는 제대로 다 누렸고 누릴 만큼 누렸고 그다음에 본인이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행사 참석보다도 굉장히 정책 승부수를 던진 게 그게 좀 먹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윤석열 후보가 된 것이 꼭 2주일 됐네요. 꼭 2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그 사이에 온전하게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1차 조정기가 조만간 올 거다. 근데 그게 저는 MBS 조사가 약간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갤럽의 조사는 그 지난 5일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 추세 조사와 거의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는 좀 전략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으면은 지금의 11월 말까지 이 추세를 좀 공고한 추세를 돌리지 않으면은 향후 굉장히 그 앵글 밖에서 활동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이래 봐야 이제 이제 뭐 한 열흘밖에 안 남았죠. 남았네요. 일단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니까 11월 5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그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치 지형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한 10%포인트 높고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MBS 여론조사에서는 왜 1%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느냐. 역시 이 여론조사가 나올 때쯤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선대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 내용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갤럽에서는 또 이렇게 큰 격차가 났느냐. 또 이거 할 때쯤에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선대위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여론조사가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90% 당선됐다라고 다들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DJ에게 졌고 노무현 후보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강조하면서 마음을 지금 놓으면 안 된다, 바짝 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 투표일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이긴 사람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가 진짜다. 이런 30일 얘기를 좀 강조하고 전쯤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10일 전이니까 더 두고 봐야 돼요. 제가 저기서 한마디 여론조사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더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입소스하고 한국경제가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월소득 700만 원 이상 최상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43.6을 기록했고 네. 윤석열 후보가 33.6을 기록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고소득층에서는 10% 앞섰고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최하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24.6을 기록했는데 윤석열은 58.1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재명 후보가 무슨 메시지 내놓습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약자를 보호하겠다 했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그 가난한 이들이 등을 돌리는 이 지지율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캠페인 전략의 전환점을 그러니까 메시지든 슬로건이든 그것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어요. 자, 다음 주 초 되면 또 이제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올 테니까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 자, 배 교수님, 민주당이 말이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해서 이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뭐예요? 한마디로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초과 세수가 19조가 발생했지만은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줘야 되고 또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적 자금에 상환해야 되고 또 나머지를 채무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쓸 수 있는 돈이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최소한 10조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추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재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 두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써야 될 돈이 또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불만이 높아지면은 상당히 득표 전략에 마이너스다라는 판단. 네. 그리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또 청와대도 좀 입장이 좀 맞득치 않은데 그런 상황.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이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여론이 반대가 한 60%, 찬성이 한 33%,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은 거죠. 따라서 이걸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결국은 독주 이미지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판단에 따라서 과감하게 이걸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서 바로 내놨던 공약인데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저는 배 교수님 분석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60% 얘기했잖아요. 반대가. 여기에서 20대가 반대가 68%, 연령에서 가장 높았어요. 네. 지금 20대층 잡겠다고 하면서 70%에 가까운 반대를 보이는데 이걸 추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 20대가 반대했던 큰 이유는 나라의 빚을 떠난 게 결국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앉게 되니까 그건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사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일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브랜딩 성과주의가 한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일산대교 무료화했던 것도 지금 법에 제동이 걸려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다시 유료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대표 브랜드만 자꾸 밀어붙이다 보면은 일산대교는 이제 다음 내년도에 이제 본안 소송이 있죠. 근데 당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던 것들이 자꾸 제동이 걸리고 또 여론의 역풍도 맞으니까 저는 슬로건은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이재명은 제대로 합니다를 보여줄 이제 캠페인 전략의 전환점이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주목되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할 텐데 본인이 했던 가상화폐 가세라든가 국토보유세 도입이라든가 기본소득 같은 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전환할 거냐? 이것도 제가 주목되는 지점이고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어제가 발표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대통령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일요일 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앞두고 조금 부담감도 몇 피해가자. 시에 하죠 일요일 날? 7시 10분에 시작해서 100분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친문 지층이 지금 워낙 강고하니까. 지금 이제 이 대표 공약을 철회를 했는데요. 일단 당장 타격은 분명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 공약을 과감하게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하면 좀 거칠다, 좀 독주한다, 강성이다. 네, 강성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대표 공약도 현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결단력, 유연성 이런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정체된 이런 상황이니까 선대위 개편과 함께 맞물려서 여기 이제 특검까지 카드까지 꺼냈거든요. 정면으로 지금 국면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역공을 한 측면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50조 하겠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 100일 안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이 604조니까 전체 예산의 10분의 1 가까운 돈을 과연 여기다 쓸 수 있겠느냐.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남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포퓰리즘이라는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이 공은 지금 윤석열 후보 50조 공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계산해서 본인이 과감하게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 완전히 재난지원금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소상공인 얘기인데.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하자. 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가된 돈을 전 하자. 국민이 아니고 예. 아니, 정확하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금 당초에 21조였는데 지금 6조까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걸 21조로 올리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 50조 대통령 당선 대사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해보면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최시영 평론가 소개 좀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지역 가입자들이 이제 11월달에 그 건강보험료 징수를 받는데 지금 평균 6,754원이 인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받는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재산 기준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소득 없는 사람에게 너무 과하게 부과되니까 나는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은 그 건보료 체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소득적으로 바꿔가지고 지역 간 소득자 간의 그런 불균형에 대해서 내가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좀 무책임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소득과 그리고 또 부동산 자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심각한 것은 지금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본인이 재산세로 통합해서 사실상 이거를 뭐 없애겠다라는 식인데요. 그러면은 이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만큼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거는 다 지금 지방 교부금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다 반대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이제 1.7%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문제.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서초동에 6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 감면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문제는 현재 지금 부동산이 폭등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 부분 이것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까지 장기적으로 없앤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이 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국가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라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그 이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공약은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종합부동산세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뭐 폭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찝으면서 지금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건보료 개편, 이른바 국민들의 주머니와 어떤 그
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을 이슈로 꺼내 들었단 말이죠. 결국 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하자는데 저는 부동산 민심을 겨냥했던 그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캠페인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선거 전략으로 들여다보고 결국 이것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과정을 놓고 거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러다 옳다 그르다를 사실은 평론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면은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돈풀기 포퓰리즘이거든요. 본인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질타하면서 50조를 쓰겠다라면서 그러면 돈은 대폭 깎아주면 어디서 그 돈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계속해서 영속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토론에서 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TV 토론 후보들 TV 토론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보니까 1월 정도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자 토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 5% 이상 뭐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들려오는 각 당의 지금 뭐 그 방송에서 오파하는 게 주로 1월 초쯤으로 지금 몇 번 정도 합니까? 글쎄 그건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네. 시기는 빨리 이번 저 주 TV 토론 뭐 양자든 사자든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후보들 입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글쎄 말이죠. 자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어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했던 국민의힘 관련자들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나 저는 그러려면 해라. 어떤 조건이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얘기 들었는데 이 발언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배 교수님? 네, 한마디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동산 문제, 특히 대장동 의혹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머뭇하면은 본인이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의 문제를 완전히 털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건부 특검을 얘기했다가 이제 조건 없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특검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장동 관련. 그렇죠. 대장동 그런데- 플러스 부산저축은행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도 어차피 대장 대장동 특검을 관련이니까.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제 대장동 특검을 한다 해도 결국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특검의 대상 기간 또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대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산 저축은행 대출 문제, 부실 수사 문제 플러스 또 그리고 곽상도 50억 플러스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영개발 포기하도록 압력한 부분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 중에 특정인에게 몰아준 이런 의혹까지 다 하자는 거여서 상당 부분 여야가 특검 테이블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대상과 시기 또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를 네. 놓고 상당한 좀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최지영 평론가님 지금 좀 전에 육성도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는 말 그대로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간 게 그게 본질인데 10년 전에 그 자금의 원천인 부산저축은행에 있었던 돈 그때 비리에 관련된 돈이 거기에 종잣돈으로 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겠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수용하고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그동안 이제 사실 국민 여론이 추세를 놓고 보면 한 70%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을 했었어요. 네. 거기다 가장 높은 또 연령층이 20대가 또 원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이것이 이제 그 자기 여러 가지를 털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여기서 만일 조건부 특검이라고 자꾸 또 회피하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뭔가 또 이게 내가 여기 뭐 부산저축은행에 연루된 게 있나라는 대중의 의구심을 자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다음 주부터 여야가 협상하더라도 우리 이제까지 평균 특검 도입 합의서부터 시행까지 43.5일이 걸렸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당장 지금 11월 달에 착수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와중에 대장동 수사팀이 말이죠. 쪼개기 회식하고 또 거짓 해명하다가 팀원 중에 7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좀 난리예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심하죠.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에 달한 그런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검찰, 경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렇죠. 못 믿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려 16명이 쪼개기 회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특검, 이 검찰팀에서 22명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니까 예약은 22명이고요. 예약은 22명이었어요. 근데 16명이 참석했어요. 만약에 전원 참석했다면 22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대장동 수사 전담 팀인데 7명이나 지금 집단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수사도 부실 수사인데 7명이나 감염이 되면서 검사, 수사관 합쳐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수사의 차질을 빚는 거죠. 예. 그래서 최수영 국민들이- 평론가님. 네. 아니 자기들이 그 대장동 수사팀이 기소한 사람들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참선 면벽하면서 반성해도 부족할 시간에 술 먹고 고기 먹고 지금 네. 자축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러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부실 수사 아마 검찰이 아마 이게 흑역사로 아마 한 장면으로 기록될 거예요. 네. 수사팀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김태훈 차장이죠. 예. 박범계 장관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분. 근데 총괄 수사 지휘 팀장도 이 회식 장소에 방문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짧게 해볼게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언락은 20일 내일까지는 뭐 될 것처럼 돼 있지만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줄다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새가 윤석열 김종인의 모양새에다가 윤석열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김한길 플러스 여기는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 핵심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톱으로 하되 정권을 달라라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원톱의 모양새는 갖춰주는데 아니다. 김한길하고 또 김병준 두 사람에서 좀 세력 균형을 좀 꾀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플러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참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 자, 최수영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저는 선대위 좀 이 얘기만 드릴게요. 짧게 정리하면은 네. 윤석열의 확대 개편이냐 김종인의 구조 조정이냐 이 싸움이에요. 네. 윤석열은 확대 개편에서 반문 빅텐트 치고 큰 접시론으로 가자라는 거고 김종인은 내가 전권을 주고 슬림하게 해가지고 직속으로 해서 이슈 중심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배 교수님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갈라설 위험성까지 얘기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주초에 뭐 행복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약자 동행위원회 약동위를 아마 김 위원장이 받으면서 나머지 그 후보 직속의 그 위원회 2개는 김병준과 그 얘기는 제가 기사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취재해 오신 거예요? 예, 좀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약동 뭐라고요? 그러니까 약자 동행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을 그게 이제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하는 이제 어젠다 세팅하는 기구예요. 그래요?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민통합위원회라든가 뭐 그 다른 위원회는 김병준, 김한길 체제로 간다. 네. 이 정도로 아마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배 교수님 이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파이프라인이 우리 어쨌든 최수영 뭐 평론가니까. 뉴스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취재를 해주셔서 아마 고맙습니다. 주초에 갈 겁니다. 자, 오늘 대권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의 한 줄 평을 평론가님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듣는데 아까 들어오시 전에 제작진한테 설명 들으셨죠? 두 분 좀 헤드폰 좀 착용해 주시고 네. 자, 지금부터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게 한마디 해주시 바랍니다. 배정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참 거시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못난 놈. 이순재 선생님이
못난 놈이래요. 이거 지금 편집 에러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한 줄 정리해 주세요. 아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따지지도 않고 못난 놈. 무승부다 무승부. 아, 이순재 선생님 화나셨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한 줄 평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방법이? 참 거시기합니다. 좀 괜찮은데? 예. 완샷 안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권 뉴스 또 금요일마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잘 건강하십시오.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못난 놈 얘기 들었으니까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성의 못난 놈.